예, 송민순 회고록 파문이 일파만파입니다. 송민순 전 장관이 낸 회고록, 저희가 지난주에 인터뷰도 했었죠. 그런데 그 회고록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금 논란이 커진 건데요. 회고록의 이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유엔에서 북한 인권 문제 규탄 결의안을 표결하게 됐다. 그때 우리 정부도 입장을 정해야 했는데 이때 북한에다가 연락을 해서 북한의 의견을 먼저 청취했다라는 내용이 문제가 된 겁니다. 이 부분을 두고 새누리당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가 북한과 내통을 한 거다. 국정조사, 청문회 열어서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 주말 사이 취재를 한 홍혁희 PD 만나보겠습니다. 홍혁희 PD? 네, 안녕하십니까. 회고록에 따르면 이제 북한 의견을 물어보자라고 제안을 한 사람이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다. 이렇게 써 있네요. 예. 김만복 전 국정원장하고 전화 통화를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과 오후에 걸쳐서 통화를 나눠봤는데요. 예. 상당히 격정적인 어조로 적극적인 해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일일이 짚어주면서 송민순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정말로 김만복 원장이 우리가 기권할지 아니면 찬성할지 이걸 북한에 물어보자라고 했답니까? 김만복 원장은 그 주장에 대해서 말도 안 된다,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김 원장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예.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아니, 내가 그럼 그걸 안 하는데 물어봐보고 어디 있을? 대통령이 주재했다 그런 대통령 주재 회의에 내가 참석한 사실이 없고, 만약 대통령 주재 회의가 있었다면 거기서 결론이 맺어졌겠죠. 그리고 나도 기권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제시를 했죠. 의견은 있었죠. 예. 그러니까 규탄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인가 기권표를 던질 것인가를 놓고 이견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문제의 그 회의에 나는 참석한 적도 없는데 북한 의견을 청취하자라고 내가 제안했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 터무니없는 얘기다라는 게 김만복 전 국정원장의 주장이군요. 그러면 김 전 원장은 지금 송민순 전 장관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착각을 해서 실수로 기록을 잘못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예, 후자에 약간 무게를 더 두는 입장이었는데요. 그래요? 김만복 원장은 문재인 흠집내기다라고 딱 잘라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대선을 앞두고 외교 전문가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대통령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조심스러운 해석도 내놓았는데요. 예. 거기에 대해서 외국의 수장인 송민순 전 장관의 이번 폭로성 발언에 대해서도 비판 의견을 서슴없이 내놨습니다. 김 원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예. 송민수 장관을 국가기밀 누설죄로 고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113조가 외교기밀 누설도 있어요. 이거는 대통령 회담에 배석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한 메모를 그대로 공개를 했으니까 이거는 비밀입니다. 거기다가 메모는 그게 기밀 문서입니다. 국가기밀 문서입니다. 자기가 가지면 안 됩니다. 외국에 남겨두고 떠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송민순 장관을 국가기밀 누설죄로 고발해야 된다라고까지 지금 주장하고 있네요. 예, 새누리당이 송민순 전 장관의 폭로가 거짓말이라면 회고록에 나온 당사자들이 송 장관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라 이런 주장을 했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여당에 대한 김 원장의 답변이었는데요. 김 원장은 여당에서 국정감사 증인으로 자신을 채택할 경우에 떳떳하게 응하겠다 이런 의견까지도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면 김만복 전 국정원장은 그러니까 새누리당보다 더 나아간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아예 그렇습니다. 명예훼손 정도가 아니라 국가기밀 누설의 죄까지 있다.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까지 김만복 전 국정원장과 을 통해서 취재를 한 홍혁희 PD 만나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이 송민수 회고록 파문에는 또 한 명의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당시 통일부 장관이었던 지금의 경기도 교육감 이재정 교육감인데요. 이재정 교육감의 입장도 들어보죠. 이재정 교육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선 사실관계부터 좀 확인을 할게요. 지금 2007년 11월 18일 청와대 회의, 이게 이제 문제의 회의인데 김만복 국정원장은 지금 들으셨다시피 본인은 참석조차 안 했다라는 거거든요. 이 장관님은 그때 참석하신 거는 맞습니까? 저는 그날 회의 참석한 걸로 기억합니다. 참석하셨어요. 네. 그렇다면 누구보다 잘 아시겠네요. 그 자리에 문재인 전 대표도 있었고, 안보실장도 있었고, 이런 자리였는데 외교부 장관도 있었고, 통일부 장관도 있었고, 진짜로 북한 의견을 먼저 우리가 좀 들어보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까?
아유, 그건 상식적으로도 안 되는 얘기죠. 북한 의견을 들어볼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16일 날 그 대통령 관저에서 대통령 모시고, 예. 송민순 장관하고 저하고, 예. 정말 아주 토론을 격하게 했는데요. 이틀 전에 네. 그때 결론이 났어요. 그때 토론 끝에 대통령께서 예. 이번 상황에서는 그 통일부 장관 의견을 따르는 것이 옳다. 이걸로 결론 냅시다. 기권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죠. 그렇게 결론 난 거예요. 왜냐하면요. 예. 이 외교라는 건 원래 선택입니다. 예. 그리고 상황을 다 점검해보고 대통령께서 최종적으로 결정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교안보 조정회의를 가지고 늘 토론을 하고 여러 각각의 입장에서 본 얘기를 종합해서 예. 대통령이 결정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16일 날 이미 결정이 났는데 18일 날 왜 또 밤에 그 회의가 또 열렸어요?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내가 납득을 못하겠는 것이 그 회고록에도 보면 예. 송 장관은 마치 이날 결론이 안 난 걸로 얘기를 했는데 16일 날. 예. 16일 날 회의는 제가 요청한 거예요. 제가 그 15일 날 외교안보 조정회의에서 송민순 장관이 일본하고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 예. 이 수정 작업을 하고 자기가 수정안을 좀 내서 찬성 의견으로 하고 왔다. 그러니 이걸 찬성을 해달라. 송 장관은 찬성하자는 쪽이었던 거죠. 의안을 냈죠. 예. 왜냐면 그 의안에 대해서 이제 뭐 각부 장관들이 관련 장관들이 토론을 해서 하나의 그 종합된 의견을 만들어서 대통령에게 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때는 완전히 합의할 때도 있지만 대개 의견이 다를 수 있죠. 특히 남북 문제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죠. 통일부 입장과 외교부 입장이 첨예하게 다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나는 그 당시에 송 장관은 찬성하자고 주장했지만 저는 이렇게 지금은 정상회담도 하고 온 상황에서 예. 여러 가지 남북 관계를 더 발전시켜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그때 입장이 반대였었습니다. 기권하자는 입장이셨어요. 반대. 기권도 아니고 아예 반대하자는 입장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뭐 여러 사람들이 다 대부분이 다 이건 기권으로 가는 게 옳다.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을 접었고 그 당시 15일 날 회의 때 문재인 실장의 경우는 이 정말 인권 문제라는 건 보편적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건 작년에도 우리가 찬성했었기 때문에 일관성으로 본다면 찬성하는 게 옳다는 입장을 가지고 계시다가 사실 전체 의견이 그냥 이렇게 기권으로 가니까 거기에도 수용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래서 결론이 났는데 대통령이 그럼 이번엔 기권합시다라고 결론이 이미 났는데 지금 문제 18일 회의가 왜 열렸냐는 거죠. 그거는 열린 이유가 이걸 승복을 못한 겁니다. 이 송민순 장관이. 그래서 송민순 장관이 승복 못해서 그날 회의가 열리고 그러면 북한 의견을 청취합시다라고 얘기가 됐다는 거거든요. 송 장관 주장은. 그건 절대로 그렇지가 않은 얘기예요. 이미 결정난 걸 왜 북한에서 물어보고 확인을 해봅니까? 그러면 결정난 걸 혹시 통보라도 했습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남북관계가 이런 상황에 있으니까 일단 작년에 찬성했다 금년에 기권을 하니까 이건 미리 통보해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남북관계를 잘 관리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의견을 사전에 묻는 것과 우리가 다 결정해놓고 이렇게 할 거다라고 이제 남북관계를 위해서 통보하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 그럼요. 그리고 이 문제는요, 끝까지, 그러니까 21일 날 유엔 총회가 있는데 그때까지 끊임없이 상황 점검을 대통령께서 하셔서 정말 마지막 결정은 최후 순간에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나 일단 16일 날 결정이 우리 측에서는 났던 거고, 이걸 다시 물어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송민순 장관이 가령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미국에다 물어보고 우리가 결정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 송 장관은 자신이 이걸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고 다 기록을 해뒀던 걸 지금 적은 거지 그냥 더듬더듬해서 적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왜 그럼 이런 게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저에게 아주 직접적인 문제고 그 당시에 정말 어렵게 정상회담을 하고 막 남북 관계를 열어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가 이 관계 상황을 정말 참 잘 관리하기 위해서 정말 그 혼신의 힘을 다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기억에 정확해요. 저도 물론 메모도 해놨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 송 장관이 회고록에 어떤 걸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정확한 게 많아요. 가령 15일 회의도 송 장관은 파행이었다고 그러는데
이 회의는 파행되는 회의가 아니에요. 서로 의견이 다를 뿐이지. 그렇군요. 그걸 조정해서 기권으로 하고 송 장관 많이 반대를 했는데 그게 왜 파행입니까? 아하, 지금 그래서 이 기억을 부정확해요. 이 기록이. 송 장관이니까 기억 잘못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는 일부러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다 뭐 이런 생각도 하시는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 내가 의도적으로 거짓말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니라고 보시고. 본인 상황이 워낙 한미 관계를 중시하는 외교장관이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쓰지 않았나 생각 들었는데 예를 들면 16일 날 회의에서도 대통령이 마지막 결론 낸 거에 대해서 예. 거기 언급이 없잖아요. 아하, 송 장관이 그러니까 지금 나는- 부정확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 나는 부정확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회고록이라는 건 원래 자기 중심적으로 쓰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근데 새누리당 이정현 네네. 대표는 어쨌든 이게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이 내통을 한 거다 북한하고 또 정진석 원내대표는 심지어 적과 내통했다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지금 두 사람 송민순 장관하고 다른 분들 의견이 엇갈리니 국정조사할 문제다. 청문회 할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말 이게 한심한 게요. 남북 정상회담 하면 그럼 내통한 겁니까? 또 남북 관계를 발전시켜서 장관급 회담을 하면 내통하는 건가요? 그 당시는 남북 간에 그런 관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 이런 관계를 놓고 고민을 한 거죠. 그 당시에. 근데 이게 정말 정상회담은 공식적인 이런- 거고 요거는 어쨌든 그럼요. 비공식적으로 뭔가를 주고받은 건지 내통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니, 새누리당은.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내통 사실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정말 우리들을 모두 모독하는 거죠. 만약 네. 완전 결정된 다음에 통보하는 거는 요거는 이거는 뭐 상호 간에 존중하는 의미에서 당시에 정상회담 한 이후에 그때 총리도 와 있었을 때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를 뭐 통지해 주는 건 저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하. 남북관계 파탄 그리고 면하기 이 위한. 관계를 마지막 총결론 진 거는 대통령께서 제가 알기로는 예. 싱가포르 회의에 가셔서 예. 21일 유엔 총회를 앞두고 그 전날까지 하던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음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 동향은 어떻고 미국은 어떻고 다른 나라 어떻고 하는 얘기들을 다 종합해서 마지막 결론을 내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근데 송민순 장관이 사실은 지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가 요런 얘기를 하나 했습니다. 이게 지금 아침에 나온 뉴스인데 내가 안보실장이 이 북한에 건넸다는 쪽지를 보고 메모를 해놨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혹시 이 쪽지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저는 싱가포르 회의에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요. 그 싱가포르에서 그런 쪽지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아하, 이쪽. 그 관계는 모르겠는데 예. 다만 내가 지금 짐작키로는 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1일 그 총회를 앞두고 여러 가지 상황을 늘 대통령은 점검을 하세요. 북한 동향은 어떻고 다른 나라 동향은 어떤지 점검을 하셔서 이런 외교 문제야말로 그때그때 최선의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 송 장관은 뭐 우리가 갈짓자 행보했다. 어떤 데는 뭐 불참하고 어떤 데는 기권하고 어떤 데는 찬성하고 했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그건 당연한 얘기예요.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아까 모독이란 말씀하셨는데 이게 일종의 그런 물타기 지난 대선 때 NLL 의혹하고 비슷하게 지금 색깔론 펴려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회고록이라는 게 한 사람이 자기의 업적들을 다 이렇게 좀 과장해서 쓰기도 하고 좀 잘 설명해서 내놓은 회고록을 가지고 여당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거는 정말 국가를 위해서나 국민을 위해서나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나 정말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남북관계가 지금 이렇게 완전 단절되는 상태에서 10년 전 얘기를 가지고 예. 그것도 10년 전에 정말 성공적인 남북회담을 하고 예. 그때 정말 남북관계에 대한 고심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심혈을 기울였던 이 논의 자체를 이렇게 개방을 해서 논의하는 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입장 확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안녕히 계십시오. 예,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그 당시 통일부 장관의 입장 들었습니다. 송민순 전 장관은 저희가 계속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터뷰까지는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혀왔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생각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모든 건 책에 있는 그대로다. 내가 여기에 더 덧붙일 말이 없다라는 문자를 저희에게 보내왔다는 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